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6% 올라서 233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제법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거의 2% 이상 상승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돌려버리네요. 참 국내 증시가 약하다는 생각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뭐 6천억 넘게 이렇게 팔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이렇게 팔기 때문에 참 코스피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를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또 외국인 투자자뿐만이 아니죠. 국내 투자자들도 지금 국내 증시를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국내 증시에 대한 뭐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세제나 여러 가지 혜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참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참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 저점이랑 고점을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나스닥이 장중 저점이 14,700이고요. 장중 고점은 16,200입니다. 결국에는 종가는 15,600. 지금 이 장중 저점이랑 고점의 차이가 거의 10%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정말 뭐 어제 증시는 정말 드라마틱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많이 빠졌을 때 마이너스 6%까지도 갔다가 또 그거를 플러스 거의 한 4%까지도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가는 근데 결국에는 나스닥만 살짝 플러스가 났고요. 다우랑 S&P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이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좀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반등을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가짜인 걸로 밝혀지면서 그 상승폭을 다 되돌렸습니다. 네, 근데 뭐 그래도 가짜라는 거가 밝혀져도 다시 폭락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보합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뭐 협상의 의지를 잘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어쨌든 빨리 미국이랑 잘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스탠스라서 뭐 좀 결과들이 나오면 미국 증시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요 종목 보시면 그래도 나스닥이 조금 더 강했던 이유가 빅테크들이 좀 반등을 해줬어요. 빅테크가 워낙 제일 많이 빠진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팔란티어가 5% 반등을 했고요. 브로드컴도 5%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 보시면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메타 정도가 한 2, 3% 정도 올라왔고요. 여전히 약한 거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3.7%가 빠졌고요. 테슬라도 2.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관세에 좀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 각국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타격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올해 정말 많이 빠졌는데 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랑 가까운 사이인데도 올해는 정말 뭐 테슬라에 암울한 그런 지금 한 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보시면 테슬라가 올해 제일 많이 빠졌네요. 42%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요. 네, 테슬라 주주들한테 좋은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이제 섹터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빠진 쪽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금융주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어요. JP 모건이 2% 정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루 일단은 하락이 멈춘 그런 수준이라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선물이 좀 오르고는 있어요. 그래도 1%대 정도 이렇게 오르고는 있는데,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휙휙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상승이 언제 바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빅스 지수가 최고점이 이제 60까지 갔었고요. 지금 조금 떨어져가지고 46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빅스가 46이라는 거는 거의 하루 평균 종합 벤치마크 지수가 한 3% 정도 평균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지수가 3%씩 평균 움직인다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변동성이고요. 원래 이제 빅스 같은 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10대 초반, 15 뭐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관세 이후로 주식 폭락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빅스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빅스 지수가 좀 떨어져야지 시장이 좀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빅스가 뭐 20 이상이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40대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좀 반등을 기대를 했는데 우리는 결국에 뭐 상승폭을 다 되돌려 버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6% 그래도 반등을 했어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 좀 많이 빠지게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이 14,700, 이 저점 기준으로 보면 최고점 대비 무려 27%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27%가 이제 빠지는 거는 거의 진짜 금융위기급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니케이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니케이도 사상 최고치 대비로는 한 27%, 28% 이렇게 빠졌던 그런 상황이라서 워낙 단기간에 너무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좀 반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좀 반등이 너무 약해가지고 일단 아쉬운 건 있는데, 뭐 네, 뭐 계속해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반등이 이렇게 항상 보면,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한 가지 뭐, 그래도 위로의 말을 하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긴 해요. 그 맨날 뭐 바닥권이긴 한 건데,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2, 3년 동안 계속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최근 뭐 한 1, 2년 사이에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이고요. 네, 뭐 이 정도 사실 주가에서는 매수를 해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기다리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는 하기 때문에 뭐 가치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뭐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우리 국내 증시에도 약간 호재성 그런 몇몇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오늘 9%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3.6조 유증을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줬었는데 결국에는 조금 타협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종 규모가 2.3조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여기다가 일단은 1.3조 같은 경우는 이 하나 에너지가 유증을 받아갈 것 같다고 합니다. 이 하나 에너지가 그 하나 오션 지분을 사간 회사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그러니까 하나 에너지가 이제 갖고 있던 오션 지분을 하나 에어로가 이제 사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 에어로에서 1.3조가 어쨌든 이런 좀 다른 회사로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사실 더 욕을 먹었던 거거든요. 이런 데다가 1.3조를 써놓고서 왜 유증을 3.6조나 하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1.3조를 다시 3자 배정 유중으로 한다 그러면 이 1.3조가 회사에 다시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분 교환의 이런 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는 네, 오션 지분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 하나 에너지라는 회사는 네, 하나 에어로 지분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일반 주주들은 이제 1조 정도만 참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증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지금 시가총액이 뭐 30조가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1조라고 하면 한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에서 4% 정도 수준이라서 이 정도 규모라면 네, 유증 자체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화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기업들도 유증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랑 다른 게 미국은 유증이 굉장히 드물고 되게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유증을 하더라도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가 기본적으로 PBR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PBR은 뭐 6배니까 높은 그런 수준이라서 유증 자체가 그렇게 기업 가치에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유증을 하게 되면 3% 정도면 뭐 그래도 희석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은 오늘 호재로 인식을 해가지고 네, 거의 뭐 9%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반면에 오늘 좀 안 좋았던 주식은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이버가 6%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네이버가 그렇게 큰 뭐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빠진 건 아닌데, 계속해서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요즘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국내 대표 IT 서비스 기업이긴 한데, 사실 지금 국내 IT 서비스 이제 회사에서 네이버가 1위가 아닙니다. 상장 회사에서는 1위가 맞는데,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에게도 굉장히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 기업인 뭐 토스 이런 회사도 있어가지고 네이버가 지금 거의 뭐 2, 3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특징이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그 네이버의 지금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력 사업이 지금 쇼핑 이제 플랫폼인데, 쇼핑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이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2위 업체라는 것이 이제 좀 밀리는 그런 수준일 것 같고요. 사실 네이버한테 좀 기대하는 거는 AI 쪽에서 뭔가 두각을 좀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쪽에 경쟁력이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주가는 그런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괜찮았던 종목들은 여전히 우리 시장을 이끄는 그런 섹터들만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조선 쪽이 괜찮았고요. 뭐 현대중공업이 7%, 하나오션이 8%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3%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변압기 쪽 현대일렉트릭이 4% 상승을 했고요. 그 배당주인 KTNG 같은 경우도 3%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8%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뭐 반도체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졌는데 하이닉스도 뭐 3% 정도밖에 못 올라가지고, 사실 어제 하이닉스가 거의 9%가 빠졌는데 어제 빠진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못 돌린 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종목이 올라왔고, 오늘 하락한 종목이 되게 많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봐도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전 세계 증시가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좀 빨리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좀 바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9일, 뭐 내일이죠. 벌써 뭐 미국 시간이니까 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모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뭐 관세를 부과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뭔가 그 협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협의를 위해서 좀 관세 부과가 연기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네, 그래도 증시가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